앞서 상위 제약사들이 올해 1분기에 모두 기대 이상의 우수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제약주를 향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 가운데 신약 개발과 관련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수출까지 속도를 내면서 제약주를 향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내 제약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58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신제약 대표이사 김한기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58년 만에, 창립 58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다라고 제가 소개했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간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저희 그 창업자의 뜻도 그러시고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네. 좀 그렇게 책임을 이렇게 막중한 상장이 되는 거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셔서 그렇지만 저희 사실 신신제약이 지난 58년 동안 신신파스를 비롯해서 그 외용제 한 분야에서만 또 특히 ETC 한 분야에서만 매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저희가 나름대로 자신이 있고 탄탄하다는 자신감을 가져서 이제는 좀 다음 단계로 또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가 큰 배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제 시장 또 ETC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더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상장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투명하고 반듯한 회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준비 기간이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준비하기 위해서 고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계속 나아가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공모자금으로 세종시에 신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 현재 진척됐나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그 부지는 2년 전에 매입을 끝났고요. 네.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지난 3월이나 4월 달까지는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규모가 좀 틀려지고 또 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또 EU GMP라든지 CGMP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바꿔야 될 이유가 생겨서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착공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9월이나 10월이면 저희가 착공에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생산량이 많게는 5배까지 커지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관 생산이 가능해서 이제 원가도 다운이 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안 했던 분야들 새로운 분야에 진입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많은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패치제라든지 ETC 분야를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신신제약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파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파스에 집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의약품에서도 발전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네. 저희가 파스로 시작을 하는 회사고, 네. 소위 그 외에 외용제 위주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왔고, 영업을 해와서 다른 분야보다는 소위 피부를 통한 약물 전달 시스템, 소위 TDDS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이 있고, 저희가 남이 갖지 않은 여러 가지 기술들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더블 액티브의 기술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패치제 시장, 또 보다 치료제 시장에 네. 저희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패치제 중에서는 치매 치료제 패치는 이미 시장에 나와서 시판이 되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세계 최초로 이제 수면 유도 패치라든지 또 요실금 패치라든지 그 외에 이제 좀 오럴 드럭이나 이제 이런 주사제를 갖다가 패치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가 마곡단지에 이제 곧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신신제약만의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서만 이렇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회사 규모는 꽤 크지 않지만
그 수출만큼은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제약회사 중에서는 근 40년 가까이 수출을 해왔고요. 네. 10여 년 전서부터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이 아주 커졌고 또 제일 큰 시장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유럽 시장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미국의 그 CVS라든지 월그린이라든지 라이레이트라든지 이런 대형 그 약국 체인들에 저희가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저희가 그 소위 그 OEM 베이스로 주문자 그 상표로 네.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저희 이름으로 수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 시장은 일본 제품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한번 일본 제품하고 겨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 그 2월 달에 저희도 미국에 지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셔본 이유가 신신제약에 대해서도 듣고 싶지만 앞으로 제약사들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현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회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의 의약품 수출 현황은 어떤가요? 네, 전 세계의 그 시장이 1조 한 680억 불. 네. 그러니까 그 2015년 자료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나라가 한 14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지 않고 꽤 큰 편인데 저희가 그 전체적인 수출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한 29억 불. 그다음에 수입이 한 49억 불이라 아직도 그 수입이 1.7배 가량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상장 회사의 그 수출 비중을 보면 한 12% 정도에 불과해요. 상장 제약회사에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그 시장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이쪽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이쪽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협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지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 많은 종목들, 많은 기업들이 사드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 제약업종의 경우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의 수출 시장 규모는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전망까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그 중국을 본다면 저희 산업뿐만이 아니겠지만 네. 거기는 항상 이렇게 그 기회도 있고 위협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다. 네. 중국의 시장 규모가 세계 2위예요. 1,100억 불 이렇게 200억 불 이렇게 가까이 되고 굉장히 큰 시장이고 바로 그게 저희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기회고 또 아직은 중국인들이 자국의 의약품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소위 요커들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한국 아니라 외국에 나가게 되면 쇼핑 리스트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의약품이 네.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되겠는데 또 하나 위협이 되는 거는 뭐냐면 엄청난 인적인 인프라 또 막대한 투자를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의약품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기술의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저희보다 벌써 앞서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큰 위협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드 문제에 돌아가서는 사실 사드 문제도 있지만은 요새 중국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돼서 그런 규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네. 제약 기업들의 그런 실수도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런 것만 잘 하더라도 많이 그런 사드 문제를 비껴나갈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이게 항상 우리가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분야는 지금 이런 와중에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약
업계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의 제약도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제품 수입해갖고 팔고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수출을 해갖고 팔고 하는 시대는 지났고 네. 그 양반들은 어떻게 공존을 하느냐. 이제 그쪽에서 필요한 거가 이제 무슨 뭐 꼭 신약이나 뭐 이런 게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계량 신약이라든지 플러스 제너릭이라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그 가격 규제에서 자유화할 수 있는 분야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생각한다면 사드 문제는 분명히 잘 풀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지만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피해를 입는 것은 국내 제약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마저 회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갖고 있고 또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준다면 우리 국내 제약사들의 수출 활로가 조금 더 강하게 탄탄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국내 제약사들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함께 신신제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